계마무사는 이름처럼 갑옷을 두른 말을 탄 철갑기병을 의미합니다. 계마무사의 시작으로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의견이 있는데, 먼저 농경과 유목을 병행하는 환경 속에서 우수한 제철 기술을 보유한 고구려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철갑을 이용해서 철갑기병대를 육성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 북중국이나 선비와의 대립과 교류 속에서 전파되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비는 유리명왕 시기부터 고구려의 부용 세력이라는 점과 유목민족이었던 선비가 고구려만큼의 경제력과 기술력을 지녔을지 의문을 표하며 오히려 고구려가 이들에게 계갑을 공급한 것이라는 의견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의 견해든 숱한 전란의 시대에서 우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차용하여 동북아시아의 대국으로 국가를 성장시킨 고구려의 저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계마무사의 무장으로 먼저 계마를 살펴보면 말의 투구와 갑옷, 그리고 등자와 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말 투구는 적의 화살이나 근접 공격으로부터 말을 보호해 주었으며, 등자는 기수가 보다 원활히 말 위에서 무구를 사용하고 말을 유연하게 몰 수 있었습니다. 편자는 지면과 말발굽의 마찰력을 높였으며 말의 발굽에 가해지는 충격을 덜어주었습니다. 때문에 계마무사의 전마는 땅바닥을 훨씬 힘차게 밟고 달릴 수 있었습니다. 마갑의 후미에는 독특한 모양의 장식을 장착했습니다. 이어서 기수는 가로 2에서 3cm, 세로 3에서 4cm의 쇠조각을 가죽끈으로 엮어 제작한 찰갑을 착용했습니다. 이로써 기수는 적의 공격에 대항할 방어력을 갖추면서 동시에 활동성이 높아져 보다 수월하게 전장에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금동무신은 바닥에 송곳이 있어 적군 보병의 접근을 공격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무기로는 사람 키의 3배에 이르는 장창을 사용했습니다. 아울러 보조무기로 1m 정도 길이의 칼자루 뒤끝이 둥근 고리로 되었던 보리자루 칼을 사용했습니다. 이러한 계마무사의 무장에서 볼 때 당시 고구려의 수준 높은 제철 기술과 풍부한 철 생산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계마무사의 무장으로 밀어볼 때 계마무사의 주요 임무는 적진 돌파 및 대형 파괴로 짐작됩니다. 먼저 날쌘 군기병의 공격으로 적의 진영에 혼란을 주고 적에게 빈틈이 생길 때 계마무사는 밀집 대형이나 쐐기 대형을 형성하여 적진을 붕괴시켰을 것입니다. 그 후 대기하던 보병들이 돌진하여 전투를 진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투가 승전으로 마무리된 뒤 도주하는 적들을 경무장의 군기병들이 주로 추격을 했지만 때때로 계마무사도 추격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계마무사는 승리의 찬스가 왔을 때 적에게 확실한 타격을 약속해주는 고구려의 히든카드였습니다. 이러한 집단이었기에 계마무사는 고구려 무사들 중에서도 귀마술과 무예가 높은 자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풍부한 기병 전술 경험과 강인한 용맹함을 지녔습니다. 아울러 무장 자체가 고가였기에 일반 백성들이 아닌 귀족계층의 인재들로 편성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따르면 그 나라의 큰 가문들은 밭을 경작하지 않으니 앉아서 먹는 자가 마녀구이다 라는 기록과 꿇어 앉아 절하면서 다리 하나를 폈는데 부여와 다르다와 행보는 모두 달린다는 기록에서처럼 기본적으로 고구려인들이 상무적인 기풍을 지녔으며 나아가 전문적인 전투 집단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쩌면 계마무사는 이러한 집단 중 출중한 인원을 선발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고구려의 계마무사는 한반도 남방의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속국이었던 신라를 구하기 위해서 399년에 펼쳐진 신라구원전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판과 보병 중심의 남방 국가들은 고구려 계마무사의 강력한 유용 앞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후 가야와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 남방 국가들은 계마무사의 무장을 차용하여 자국의 기병력을 강화시켰습니다. 계마무사의 주요 전투로는 244년 위나라 광구검이 1만의 군세로 현토를 침공했습니다. 동천왕은 친히 보병과 기병 2만을 인솔하여 위군과 대적했습니다. 고구려군은 비류수에서 위군 3천여 명의 머리를 베었으며 이어서 양매골짜기에서 또다시 위군 3천여 명을 죽이거나 생포했습니다. 여세를 몰아서 철기 5천명을 거느리고 추격하지만 방심한 탓에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앞선 두 전투에서 위군에게 절반이 넘는 피해를 입힌 점을 봤을 때 계마무사를 비롯한 고구려군의 위력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612년 수나라의 2차 침공 시기쯤 네오와가 이끄는 수나라 수군 사마는 평양성의 60리 떨어진 곳에서 고구려군을 격파했습니다. 첫 승전에 도취한 네오와는 곧장 평양성으로 진격합니다. 이때 왕의 이복 동생 고건무는 외성의 문을 개방하고 완전히 비웠습니다.
이에 네오아군은 성안으로 돌입하자마자 약탈에 열중하게 됩니다. 그 사이 고건무와 500에 결사되는 방심한 네오아군을 격파했습니다. 결국 네오아의 수군은 수천 명 정도만이 사라도로 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고건무와 휘하 500 결사대의 활약은 살수대첩이 대승전이 될 수 있게 이바지했습니다. 말과 함께 견고한 무장을 하고 수천 수만의 적에게 맹렬히 돌진하는 개마무사. 고구려의 영광을 위한 이들의 무용은 철간마의 힘찬 발굽소리처럼 드넓은 북방 벌판과 한반도에 가득히 울려 퍼졌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